이번 시간에는 목차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는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을 하고요. 하이퍼링크와 그림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그림을 자른 후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총 60점의 배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한 후 글꼴은 굴림과 24포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간혹 이 부분을 착각하셔서 목차라는 부분을 굴림과 24포인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도형에 입력한 글꼴을 바꾸는 부분이고요. 세부 조건을 보면 첫 번째 하이퍼링크 적용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1번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입력되어 있는 친환경 자동차 종류 텍스트를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사로 바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세부 조건의 두 번째는요. 출력 형태에 있는 2번인데요. 그림 4.jpg 그림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에 맞는 그림을 자르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자른 후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는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클릭을 하고요. 제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개체틀을 클릭을 하고요. 목차라고 입력을 합니다. 다음 도형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도형 작업과 그림 작업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 레이아웃을 보니까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개체틀이 있어요. 저는 이 개체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4.jpg를 삽입하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 출력 형태와 같이 삽입하는 문제예요. 자, 개체틀을 보시면은요. 텍스트, 표, 차트, 스마트 아트, 그림, 온라인 그림, 그리고 비디오를 삽입할 수 있는데 자, 이 그림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하고요. 자, 그림 폴더가 어디 있었죠?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예요. 자, 픽처 폴더에서 그림 4.jpg라고 했어요. 자, 그림사 그림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그림을 삽입합니다. 만약 개체틀이 없더라면 어디서 삽입하면 될까요? 삽입, 그림 아이콘 클릭해서 그림 삽입하시면 되겠죠. 삽입된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림을 자르기를 활용할 거예요. 자, 자르기는 어디에 있냐면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삽입하게 되면 화면 윗상단에 보시면은요. 그림 도구 서식 탭이 열려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요. 그림을 선택했는데도 그림 도구 서식 탭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림 도구 서식 탭 클릭하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한번 볼게요. 우측에 그림 도구 서식 탭에 우측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어요. 이 자르기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자, 자르기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현재 조절점, 크기를 조절하는 조절점 위에 자르기 모양으로 조절점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악수하는 그림을 자르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자르는 게 좀 편할까요? 자, 우측 상단이죠. 자, 우측 상단에 기역자처럼 생겨져 있는 자르기 표시 위에 마우스 올려놓으세요. 마우스 모양도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이럴 때 클릭하시고요. 그대로 아래로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대각선 드래그해서 마우스 손을 딱 떼세요. 이 상태로 놔두시면 안 되고요. 바깥쪽 클릭해서 완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혹시 그림을 잘못 잘랐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르기 단추를 클릭을 하면 다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밖에 클릭을 하시고요. 자, 배치 우선 이 정도의 배치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도형을 삽입하는데요. 도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을 살펴보면 두 개의 도형 그리고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세 개의 개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도형을 그리실 때는요.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것처럼 항상 바닥 도형을 먼저 그리세요. 바닥에서부터 순서대로 쌓아서 그리는 게 훨씬 수월해요. 뒤로 맨 앞으로라는 정렬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바닥 도형부터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현재 바닥 도형을 보니까요. 그냥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 길게 그려져 있네요.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그리기의 자세히 단추를 클릭을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바닥 도형은 어떤 거예요? 사각형이었죠? 자, 사각형은 사각형의 첫 번째예요. 자, 사각형에서 이 첫 번째 사각형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기 그룹에서 그리기의 자세히 단추 사각형. 자,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저는 한 이 정도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고요.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도형을 한번 볼까요? 위는 저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한번 볼게요. 저 도형은요, 눈물방울이에요. 눈물방울. 자, 눈물방울은 어디 있냐면 그리기에 보시면은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다섯 번째 열. 이게 눈물방울이에요. 자, 저 도형 선택해 볼게요. 그리기에 자세히 단추 클릭하고요. 기본 도형에 있는 눈물방울 클릭을 합니다. 자, 이 도형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눈물방울은 지금처럼 생긴 도형이에요. 그런데 이 도형이 변형이 되면, 변형도 한번 해볼게요. 변형을 하면요, 이렇게 넙죽하게 사각형으로 그리면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방울 그리면서 크기를 조절해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눈물방울 클릭을 하고요. 자, 눈물방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하셨죠? 자, 윗부분부터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겹쳐져 있는 부분이 안 보여요? 앞쪽으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를 해서 완성을 합니다.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는데요. 텍스트는 도형에 입력할 수도 있지만 도형에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채우기와 테두리를 없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텍스트 상자는요, 그리기 그룹에 있는 자세히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자, 이게 텍스트 상자예요. 기본 도형에는 첫 번째가 가로 텍스트 상자고요. 이 두 번째 것은 글씨가 세로로 사용하는 세로 텍스트 상자예요. 자, 첫 번째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할게요. 첫 번째 텍스트 상자 선택을 하고요. 드래그 하지 않고 클릭만 합니다. 클릭. 자, 클릭한 상태에서 친환경 자동차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도형 개체가 세 가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먼저 지을 거예요. 목자 슬라이드는 각각 개체를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룹으로 묶었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룹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목자 슬라이드에서 이 도형은 그룹을 지으셔도 되고 안 지어도 돼요. 개체를 그룹으로 지어서 복사해서 처리하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룹으로 묶어서 활용을 할 건데요. 자, 그룹을 짓기 위해서는요, 자, 마우스로 넓게 블록을 잡을게요. 자, 넓게 블록을 잡으셔도 되고요. 또는 첫 번째 거 도형 클릭하고 쉬프트나 컨트롤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룹은요, 컨트롤 G 눌러서 아예 단축키를 외우세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도요,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룹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단축키 외울게요. 컨트롤 G 누르시고요. 자, 여기까지 그룹을 지었는데요. 자, 이제 다음 지시사항 한번, 세부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하고 글꼴은 굴림과 24포인트예요. 굴림과 24포인트는요, 목차라는 제목 글씨가 아니라 현재 도형에 입력되어 있는 글꼴과 크기를 작성하는데, 또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사항은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글씨는 흰색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건 한번 보시면 도형은 선 없음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선 없음과 글꼴 글자 크기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룹화된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도형 선 없음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저는 홈탭 활용을 할게요. 홈탭. 홈탭이 아니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을 활용하셔도 돼요. 홈탭이 저는 열려 있기 때문에 홈탭을 먼저 활용을 하겠습니다. 홈탭에서 그리기 그룹에 있는 도형 윤곽선 선택을 합니다. 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자, 이거 도형에 선 없으면요,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도형 윤곽선 없음 설정을 하고요. 이제 글꼴 선택할게요. 자, 글꼴은 그대로 홈탭이에요. 홈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에 굴림 엔터, 글자 크기는 24 여기까지 작성을 했고요. 자, 글자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 상자를 조절을 할 건데요. 이 텍스트 상자를 먼저 조절하지 않은 이유는요, 글꼴이 바뀌면서 모양이 좀 틀어져요. 그래서 글꼴을 그룹화를 짓고 도형 선 없음을 한 다음 글꼴과 글자 크기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룹화되어 있는 도형을 한번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텍스트 상자를 한번 선택을 합니다. 안쪽에 텍스트 상자에 클릭이 되어 있는데요. 자, 텍스트 상자의 테두리를 클릭을 해서 살짝 이동해 주면 됩니다. 자, 이동할 때 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우스로 이동하기가 좀 힘들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방향키를 가지고 이동하셔도 되고요. 또는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과 방향키를 이용해서 세밀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3개의 도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테두리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세요. 사방 십자가가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세요. 지금 마우스 모양이 사방 십자가에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면 화살표와 더하기 표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를 하는데요. 컨트롤과 쉬프트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만 손 떼시는 거예요. 자, 컨트롤과 쉬프트는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만 손 떼세요. 자, 드래그하고 마우스만 손 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복사가 되었죠. 숫자 입력할게요. 그룹되어 있는 첫 번째 도형 선택하고 안쪽에 있는 눈물방울 한번 선택해서 1 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도형은 2, 세 번째 도형은 3, 네 번째는 4고요. 자, 두 번째 텍스트는 수정을 할 때는요, 마우스를 텍스트 앞에 갖다 놓으면 I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럴 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자, 친환경 자동차 종류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세 번째도 텍스트 수정할게요. 텍스트 부분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I자, 마우스 모양이 I자로 될 때 드래그를 하신 다음 수정을 하고요. 네 번째도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이제 하이퍼링크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퍼링크는요, 이 1번 이 부분에 이 텍스트의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는데 슬라이드 4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텍스트라고 했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도형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전체 그룹화된 도형이 들어가는 거고요. 텍스트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 텍스트를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 삽입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요. 하이퍼 링크 그룹에 있는 하이퍼 링크예요. 삽입 탭에 있는 링크 그룹에 있는 하이퍼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자, 하이퍼링크 클릭을 하시면은요,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우리는 슬라이드 4번으로 이동하는 문제예요. 현재 문서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4번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4번.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4번 클릭하시고요. 확인 단추 클릭하면 됩니다. 자, 화면 한번 볼게요. 글자색이 바뀌었는데 이거 글자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이퍼링크를 이용하는 문제고요. 여기에서 하이퍼링크를 잘못 넣은 경우가 있어요. 수정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이퍼링크를 잘못 넣었다면 하이퍼링크를 넣은 부분에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단추를 누르세요. 그러면 하이퍼링크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또는 열기, 제거 나오는데요. 아예 하이퍼링크를 잘못 넣었다, 위치를 잘못 넣었을 때는 제거를 하고 다시 넣으시면 되고요. 또 슬라이드 5번으로 해야 되는데 4번으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하이퍼링크 편집을 눌러서 다시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슬라이드
2번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팁으로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끔 제가 마지막 4번에 도형을 아래로 좀 내려볼게요. 제가 왜 내렸냐면 도형의 간격 조정을 묻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 사이사이 간격 조정을 맞추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는데, 물론 채점 대상은 아니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격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 위치 정하고요. 마지막 도형도 위치를 정하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홈 탭을 클릭을 하세요. 홈 탭을 클릭하면 정렬이라고 나오는데요. 정렬에 있는 이 맞춤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정렬, 맞춤, 그리고 세로 간격 동일하게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선택한 개체 맞춤이라고 체크되어 있죠. 첫 번째와 마지막 선택한 개체에 맞추겠다는 얘기고요. 세로 간격 동일하게 클릭하면 첫 번째와 마지막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 정렬이 완성이 됐고요. 제가 복사하면서 살짝 마지막 도형이 오른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죠. 원래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수직 수평 복사를 했는데, 수직 수평 복사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한 경우 왼쪽 정렬 하시면 돼요. 정렬, 맞춤, 왼쪽 맞춤 하면 깔끔하게 정렬이 되고요. 출력 형태에 맞게 그림의 위치도 조정한 다음, 컨트롤 S 눌러서 재저장하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도 완성되었습니다.